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부는 2025년 5월 12일 오후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등 총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의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한 것이므로 유죄라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민주당 전희 최고위원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이날 김 씨에 대한 선고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선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예정대로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뉴스는 대한민국 법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는 10만 4천 원짜리 식사, 4만 원짜리 샴푸 같은 소액법인카드 사용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10번 이상 법원과 검찰을 오가며 중대범죄자처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10만 원 남짓한 식사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반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는 300만 원 디올백 수수, 수십억 원 주가 조작, 허위 경력 등 산더미 같은 의혹에도 단 한 번도 법원 문턱을 밟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정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로 2022년부터 법적 공세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녀는 샌드위치, 커피, 과일 같은 식음료, 세탁비, 심지어 강남 미용실에서 4만 원짜리 일본제 샴푸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합니다. 총액은 약 200만 원 수준. 이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핵심 사건은 2021년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 등 6명에게 10만 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입니다. 이 사건 하나로 그녀는 법원에 8번이나 출석했습니다. 또한 이번 달에 법인카드 관련 배임 혐의 보강조사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번 법원 앞은 지지자와 반대자들로 아수라장이 됐고 언론은 김혜경 또 법원행이라며 대서특필했습니다. 10만 원 식사, 4만 원 샴푸로 그녀는 마치 국가를 뒤흔든 범죄자처럼 조명받았습니다. 김혜경 씨 측은 결제 사실을 몰랐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검찰은 그녀가 법인카드 사용을 지시하거나 묵인했다고 봤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녀의 지시 없이는 결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 김혜경 씨 변호인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전히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하며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방식은 주형 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들은 법원의 추정 기반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를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시선은 이미 그녀를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쓴 인물로 낙인 찍었습니다. 200만 원도 안 되는 소액으로 10번 넘게 법원 문을 두드리며 언론에 도배된 그녀의 처지는 과연 정당한 걸까요? 반면 김건희 여사의 사법 리스크는 규모와 심각성 면에서 김혜경 씨의 그것을 압도합니다. 그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허위 경력, 불법 선거 개입 등 중대한 의혹에 휩싸여 있지만 2025년 5월 현재 단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의 소환 조사도 단 한 차례, 그것도 황제서면 조사로 끝났습니다. 이건 권력의 방패가 아니고 무엇일까요? 먼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매하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녀가 10억 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었으며 그녀의 계좌 5개가 시세 조종에 사용됐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2023년 법원은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활용됐다고 인정했지만 그녀의 직접 개입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4월 서울고검이 재수사를 결정했지만 김건희 여사는 여전히 소환조사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권오수 전 회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왜 김건희 여사만 예외일까요? 다음은 명품백 수수 의혹입니다. 2024년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샤넬 화장품, 40만 원 양주를 받은 영상이 공개되며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지만 검찰은 직무 관련성 및 대가성이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압수수색, 통신내역 조사, 윤석열 대통령 서면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허위 경력 논란도 심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수원여대, 국민대 등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미국, 미술사 박사 등 허위 경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공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수사를 뭉갰습니다. 불법 선거 개입 의혹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비공식적으로 선거 전략을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수사는 흐지부지됐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은 김혜경 씨의 소액법인카드 사용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합니다. 주가 조작은 수십억 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제범죄이고 디올백과 허위 경력은 국민 신뢰를 배신한 행위입니다. 김혜경 씨는 4만 원 샴푸, 10만 원 식사로 10번 이상 법원과 검찰을 오가며 언론에 도배됐습니다. 매 출석마다 김혜경, 또 법정행위라는 헤드라인이 전국을 장식했고 그녀는 마치 국가를 뒤흔든 중범죄자처럼 조명받았습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는 수십억 원 주가 조작, 300만 원, 디올백, 허위 경력 등 훨씬 더 중대한 의혹에도 단 한 번의 법원 출석, 제대로 된 소환 조사조차 없이 자유롭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을 말할까요?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용은 분명 잘못입니다.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쓴 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2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10번 이상 법원에 불려다니고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한 건 과잉 처벌로 보입니다. 반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은 수십억 원의 부당 이익을 낳았고 디올백은 공직자 윤리를 훼손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하며 법의 심판을 피해가고 있습니다. 김혜경 씨의 잘못은 엄중히 다뤄져야 하지만 김건희 여사의 의혹도 같은 잣대 아래 놓여야 합니다. 행태를 보면 검찰과 법원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흔들리면 민주주의가 위태로워집니다. 이 불공정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국민들은 김건희 수사를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